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엔시스의 공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엔시스 회사 설립은 2006년도에 됐고요. 임직원 수는 121명 정도, 주요 사업은 2차전지, 자동화 및 검사 장비를 합니다. 진기수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이후로 LG산전 외 여러 회사를 거쳐서 엔시스를 창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아들인 진승원 전무이사가 85년생 전무로 NH증권 나와서 회사 2인자로 있습니다. 설립 이후로 여러 장비를 개발하였으나 본격적인 성장은 13년도 이후로 태양광 장비의 납품과 15년도 이후로 2차전지 관련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상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관사 미래에셋태우, 청약기일은 22일에서 23일, 납입기일은 25일입니다. 상장은 4월 1일 예정이고요. 총 230만 주 공모했는데 이 중에 구주 매출이 29%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배정은 일반 25%, 기관 75% 이뤄졌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하단 13,000원에서 상단 16,500원, 300억에서 380억 정도 공모를 예상했고, 시가총액은 1,300억에서 1,700억이 되는데, 수요 측 분위기가 19,000원 이상에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최종 결정된 공모 금액은 400억에서 시가총액 2,000억을 맞추었습니다. 수요일주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은 1,467대 1이고요. 대부분 19,000원 이상을 썼고요. 락업은 22% 정도 걸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자금 110억 외 운영, 채무상환, 그리고 기타 R&D 자금 내용인데, 상단 초과로 공모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자금들이 생겼죠. 시설 증설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인근에 현재 동사가 제2공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증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R&D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장비 개발되는 건입니다. 공모 주식 수는 총 1,040만 주 정도인데 락업을 제외하면은 나오게 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은 29%로 평이합니다. 일부 전환되지 않은 사모 전환사채가 있으나 남아있는 주식 수가 15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사업의 내용, 전방인 글로벌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에서 다루었죠. 예측치는 각기 상이하지만 각국의 환경 이슈들로 인한 전기차 정책과 함께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이슈로 전지의 공급 쇼티지는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서서히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가 그나마 제일 공격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형태에 따라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고 요거 만드는 애들, 그리고 납품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엔시스가 하는 일은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각종 다양한 검사기를 주로 합니다. 경쟁사 대비 다 할 줄 안다, 이런 내용을 어필하고 있는데 상장하는 애들마다 똑같이 하는 소리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 장비들 중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장비는 전극 공정에서의 비전검사, 조립 공정에서의 비전검사, 화성 공정에서의 비전검사로 동사가 비전검사에 강점이 있다는 거겠죠.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들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번 언급을 합니다. 최근 현대차 코나나 GM의 볼트, LG랑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터지는 사고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휴대폰이나 ESS 같은 것도 많이 터지죠. 이런 게 터지면은 시장이 위축되거나 리콜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이슈가 생기거든요. 또한 대외적으로 이미지 실추도 당연히 따라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고 그러려면은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을 통하지 않고 비전 장비로 해서 수익성을 맞추겠다, 이런 흐름에서 동사 같은 장비주에 기회가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엔시스는 현재 LG와 삼성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사, 이게 LG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나마 LG가 투자 계획이 제일 적극적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 SDI 쪽도 최근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흐름 동행해서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고는 합니다. 향후 로드맵으로 천공 검사, 폭 측정, 통합 외관 검사, 이런 신규 검사기들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거리가 있지만은 언젠가 열릴지 모르는 전고체 전지 관련 장비들도 같이 개발하겠다. 그리고 조금 생뚱맞은 것이 HMR, 간편식 시장이 커져가는데 이런 거를 비전 검사하는 장비를 CJ제일제당하고 같이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믹스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기존의 태양광 장비 쪽에서
2차전지 쪽으로 넘어왔죠. 요거 납품하면서 동시에 셋업 및 AS 매출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2차전지 관련 장비가 매출의 80%, 용역이 20% 구조이고요. 수출이 60%, 국내가 40%인데 요거는 형님들이 공장을 어디에 짓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큰형님 LG 솔루션 쪽, 그리고 삼성 SDI. 근데 좀 의아한 게 납품은 요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LG 쪽에. LG가 검사 장비를 많이 가져갔는데 배터리 터지는 게 LG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 공정이 뭔가 잘못됐던가 어떤 검사 장비로 분량을 온전히 잡아내지는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매출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요. 특히나 20년도에 극대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상장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상장 전 유동자산 대비 부채 총계를 보면은 넉넉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만은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한동안 더 괜찮겠죠. 피혁은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장비 업체들 중에서 6개를 남겼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남겼어요. V원텍하고 M플러스 남았습니다. 둘의 20년 3분기 연한산 평균 퍼가 30배가 나왔거든요. 요걸 통해서 산출한 주당 평가액이 18,600원입니다. 할인율 11%에서 30% 얇게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상단 초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들 실적을 늘어놓고 보면은 이런 업체들이 썩 규칙성이 없죠. 다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최종 선정된 V원텍 그리고 M플러스 시총이 한 1,6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니까 요거 받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로 받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좀 부족한 느낌이겠죠.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일단 이익이 다들 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POR을 꼽아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규칙성이 일관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죠. 22년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요런 수치가 맞으면은 M+를 사야 돼요. 컨센이 맞다는 가정하에 얘만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시가총액으로도 뽑아보면은 POR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OPM이 조금 더 NCS가 높기는 한데 그런 거는 뭐 V원텍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깔고 가면서 요 이상도 좀 달라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PSR을 통해서 매겨보면 설명이 좀 가능은 한데요. 20년 기준으로 대부분 4배에서 한 5배 정도 나오거든요. 예상 가이던스 매출을 기반으로 PSR을 매겨서 회사의 업사이드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21년 매출로 봤을 때 상단에서 되면은 60%의 업사이드가 있었는데 상단 초과로 됐기 때문에 현재는 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22년 기준으로는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여기까지 땡겨서 시장에서 부여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이 정도는 업사이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상장된 2차전지 장비주가 유일에너테크였죠. 확정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이 됐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때마침 SK의 소송 악재가 이 시기에 나와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가 고가로 이렇게 쭈루룩 내려왔습니다. 엔시스 역시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어군이 1,700억 원저리인데 혼자 엄청 튀어서 유지되려면은 하나기술같이 언플해가지고 테슬라 묻으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알 수 없고 요행이니까 시초에 예단 없이 매도하자. 더군다나 요즘에 테크주나 2차전지 분위기가 싱숭생숭하잖아요. 유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회사에 상장할 때 그 시점 같은 거 그때의 운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상장할 때 주면 이런 분위기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공모주는 일반 주식이 아니니까 버블이 낄 수는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여전히 21년도에도 공모주가 손실 가능성이 되게 낮은 분야입니다. 21년도에 진행됐던 26건 중에서 총 16건이 상단 초과로 결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상단이었어요. 애초에 수요직 들어갈 때 기관들이 현재 공모가 밴드에 한 20% 정도 높게 써주는 게 국룰이라서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기관의 경쟁률 1000대 1 이상은 뭐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1000대 1이니까요. 상장 이후에 시초가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3건이 있었는데 시엔투스 성진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프레스티지 로직스 요 3건이죠. 요걸 제외하면은 다 수익이 잘 났고요. 심지어 잘 팔았으면 요 3개도 어떻게든 다 수익이 났습니다. 따라서 엔시스도 무난히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엔시스의 공모 청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